공복인데 190.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더 오를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식단을 지켰는데도 결과는 늘 숫자뿐일 때 몸이 이상한 걸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저는 그 질문에 40년 동안 답을 찾아온 내분비 내과 전문의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식단도 조심했고 약도 안 빼먹었는데 왜 수치가 낮아지지 않죠? 그 질문의 해답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기 직전입니다. 어르신은 식단도 정말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식단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그 식사 이후 몸이 받은 신호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병원에서는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에 개입할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8세 박명숙 어르신, 당뇨약을 5년 넘게 꾸준히 드셨고 식사도 항상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복 혈당만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수치가 190이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밤에 무언가 드신 적 없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TV보다 그냥 잠들었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먹은 것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았고 그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듯 누운 날, 그런데 다음 날 혈당 수치는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대사 휴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은 계속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장기들은 밤새 혹사당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모든 반응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혈당은 낮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잠들기 직전이 신호에 있습니다. 다행인 건 그 신호를 다르게 보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식단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소한 행동이 혈당을 뒤흔드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어르신은 매일 저녁 6시 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즉 식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식사 이후 몸이 받은 신호가 위기로 해석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밥 반 공기, 나물 반찬, 국도 짜지 않게 식사 후엔 잘 먹었다며 혼잣말을 하시곤 했죠. 그리고 평소처럼 TV 앞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간식도 과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하루 끝. TV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무려 190까지 올라 있었죠. 진료실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밤에 무언가 드신 건 없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 표정엔 억울함과 불안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먹은 게 아니라 몸이 만든 반응일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공복이 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대사 휴식에 들어가지만 기초 대사는 계속 작동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 반응을 의학적으로 새벽 혈당 상승이라 부릅니다. 2022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밤사이 간에서 당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불필요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복 상태가 지나치게 길거나 몸이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몸은 스스로 당을 만들어냅니다. 박명숙 어르신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저녁은 일찍 먹고 간식도 안 먹었는데 왜 오르죠? 그 질문에 제가 드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르신, 먹지 않아도 몸이 위협을 느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소파에서 일어나 조명을 낮추고 호두 한 알과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몸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3주 후 아침 혈당은 190에서 132, 그리고 다시 10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복이 아니라 안정된 신호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그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먹지 않았다고 몸이 안심하진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수치가 오른다면 그게 바로 신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율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잠들기 30분 전 작은 소량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몸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는 한 입이죠. 그 중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호두 한 알. 둘째, 아몬드 두 알. 셋째, 무가당 두유 반컵.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의 몸에 가장 편한 선택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보내는 괜찮다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작은 한 입이 밤새 혈당을 지켜주는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테이블 위엔 작은 접시에 견과류가 놓였고 소파엔 담요 한 장이 조용히 깔리게 됐습니다. 몸에게 보내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다음 날 아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받는 또 다른 신호, 긴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먹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몸이 안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몸을 밤새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죠. 박명숙 어르신은 견과류 한 알의 변화를 경험한 뒤에도 아침 수치는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132, 어느 날은 158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르는 수치에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의 그 말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여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손발이 차갑다거나 배가 식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그래요. 배에 담요를 덮어도 속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르신의 혈당이 다시 오르고 있었던 이유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쉬지 않습니다. 특히 간과 췌장은 밤에도 매우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온, 맥박, 혈압, 그리고 당 조절까지 관장합니다. 특히 밤에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복부가 차갑거나 몸이 긴장 상태에 있다면 자율신경은 몸의 위기 상황이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간은 당이 필요하다고 착각해 포도당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새벽 혈당 상승이라 부릅니다. 2023년 한국 당 대사 학회지에 따르면 밤에 배가 차갑거나 몸이 긴장된 상태는 간에서 당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새벽 혈당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냉기나 긴장만으로도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자기 전에 몸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행동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복부 온도 조절.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아랫배에 5분간 얹어주세요. 단 너무 뜨거운 건 피하고 은은한 온기로 복부를 감싸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복식 호흡 3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배가 부풀었다가 꺼질 때까지 천천히 내쉬세요.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는 간단한 진정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 환경 정리. 조명을 낮추고 TV, 스마트폰 등 자극적인 빛은 되도록 멀리 두세요. 몸이 휴식하자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따뜻한 수건은 매일 전자레인지에 30초, 습식 타월을 데워서 조용히 배 위에 얹으셨죠. 이거 하나만 해도 속이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아침 수치는 158에서 108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정리했어요. 공복이 아니라 몸이 해석하는 밤의 신호였습니다. 맞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긴장하면 당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율신경은 작은 긴장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먹지 않는 절제보다 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작은 온기, 조용한 호흡,
그리고 정리된 공간, 그 모든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약물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작은 자극 하나가 어떻게 혈당을 또 자극하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명숙 어르신은 소량 섭취를 시작한 뒤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한 이후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수치가 다시 142로 뛰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다시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이 보내준 손녀 사진이 예뻐서요. 계속 보다 보니 새벽이더라고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무엇을 가장 자주 보시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몸이 잠든 게 아니라 깨어 있었던 밤이었구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조명 이상의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몸에게 아직 낮이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발표된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새벽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르티솔은 새벽 혈당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즉, 당신이 자고 있어도 몸은 잠들지 못합니다. 자율신경은 계속 긴장하고 간은 밤새 포도당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아침에 그대로 혈당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르신의 아침 수치는 끝밤 이후 다시 142에서 15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자는 척을 해도 뇌가 깨어 있으면 혈당은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작은 취침등 하나만 켜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취침 전 자극 차단을 3가지 행동으로 권해드립니다. 첫째, 스마트폰 끄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림을 꺼주시고 가능하다면 침실 밖에 두세요. 블루라이트는 자율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한 자극입니다. 둘째, 조명 전환. 방 안의 형광등 대신 노란빛의 취침등이나 간접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빛의 세기와 색감만 바꿔도 멜라토닌 분비가 달라집니다. 셋째, 전자기기 정리. TV,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도 몸을 각성시킵니다. 되도록 침실에서는 전자기기를 모두 치워주세요. 화면을 끄는 게 아니라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도 스마트폰도 끄고 나니까 이상하게 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밤이 다음 날 아침이 혈당을 지켜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진짜로 쉬려면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자극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켜놓는 화면 하나가 몸에게는 아직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하나씩 지워주는 순간 몸도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의 침실에는 스마트폰 대신 작은 알람 시계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108을 넘지 않게 조용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복인데 190, 그건 신호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정보에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던 그 행동이 혈당을 자극하는 오류가 되는 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명숙 어르신처럼 혈당을 조심하는 분들 대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매일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간식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들쭉날쭉하다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복 어르신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입니다. 당뇨 진단 후 약은 물론이고 저녁 운동을 절대 빼먹지 않으셨죠. 그리고 식사 이후 꼭 생수 한 컵으로 혈당을 씻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 어르신의 아침 혈당은 무려 173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량도 줄였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운동은 언제 하세요? 어르신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9시쯤에 40분 걷고요.
집에 들어오면 찬물 한 컵 마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습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늦은 밤 격한 운동을 하면 몸은 위협을 느낍니다. 교감신경이 급격히 올라가며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에서 포도당이 분비되고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죠. 게다가 찬물을 마시는 행동은 몸의 중심 온도를 떨어뜨려 복부를 긴장시키고 자율신경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몸에겐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 당대사 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이내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 분비를 평균 1.7배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새벽 혈당 상승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혈당과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정기복 어르신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운동시간 앞당기기. 최소 저녁 7시 이전, 식사 후 1시간 내 산책 정도가 적절합니다. 30분 이상 격한 운동은 피해 주세요. 둘째,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식사 후 수분 섭취는 좋지만 몸을 식히는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이 자율신경 안정에 더 좋습니다. 셋째, 운동 후 긴장 해소.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샤워로 운동 후 긴장을 완화해 주세요. 몸에 이제 휴식하자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정기복 어르신은 그날부터 운동을 저녁 6시 30분으로 바꾸셨고 찬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아침 혈당은 169에서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몸에겐 스트레스였네요. 맞습니다. 혈당은 절제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다음날 아침의 숫자로 고스란히 나타나죠. 다음 정보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아직도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 음식 외에 또 다른 변수, 즉 수면의 질과 뇌파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실전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은 습관도 시간과 방식이 잘못되면 위협 신호가 된다. 저녁 운동은 일찍, 격한 움직임은 피한다. 찬물은 복부 온도를 낮춰 혈당 자극, 작은 시간대 수정만으로도 수치 안정 효과 확인됨. 박명숙 어르신은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전 그동안 안 먹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진짜 원한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이 이 영상을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밥도 줄였고 과일도 안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아침 혈당은 오히려 올라갈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 당신이 보내는 밤의 마지막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침 수치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절제보다 안심. 잠들기 전 한 입의 신호. 잠들기 30분 전 호두 한 알, 아몬드 2알 또는 무가당 두유 반컵. 몸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소량 섭취. 두 번째, 공복보다 따뜻한 복부 안정 신호. 따뜻한 수건을 복부에 얹고 3분간 폭식 호흡, 조용한 조명으로 긴장 해소,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준비. 세 번째, 침묵이 아니라 차단, 자극 신호 끄기, 스마트폰 알림 끄기, 전자기기 멀리하기, 노란빛 취침 등으로 조명 전환, 뇌가 진짜로 쉴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이건 약이 아니라 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비약물 혈당 관리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에게 보내는 신호의 재설계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은 단순히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안전한가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아침 혈당의 숫자가 됩니다. 어르신의 사례처럼 당신도 오늘 밤 단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소량 섭취. 둘째, 복부 안정. 셋째, 자극 차단. 그 변화가 하루의 숫자를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드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아침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침 혈당을 바꾸기 위해 낮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잠들기 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밤 습관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는 공복이 아니라 몸의 해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숫자를 바꾸고 싶다면 신호부터 바꿔주세요. 혹시 당신은 잠들기 전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습관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밤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저는 매주 당신의 혈당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3초 습관, 심장은 숫자보다 더 조용히 무너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지켜도 심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단 하나, 콜레스테롤 3초 습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